자, 약속대로 제2강을 들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2강의 주제는 우리 사람의 운명, 운수한데 그 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어져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이 운을 읽는 변호사, 운을 읽어내는 변호사,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은퇴한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50년간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소송을 많이 맡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리했던 이런 고객 1만 명을 대상으로 많기도 하죠. 일일이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소송 후에 이분들의 운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추적한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겼잖아요. 승소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가 반드시 불행한 쪽으로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긴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뺨을 쳤는데 그 참고 넘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훗날 모두 다 행복해졌다. 그러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사람, 속인 사람, 요런 이간질하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운은 자기 마음가짐과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그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에 그물이 있는데 너무 크고 성기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인생 초반전에 운이 별로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고 잘 안 풀리던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 행운으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취합해서 공통점을 다 보니까 늘 밝게 웃는 사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남에게 손해당하고도 탓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일을 내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말년운이 좋았다라고 이 사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인생 후반부에 부도, 건강도,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걱정 없이 잘 살더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없고 평범한 말인 줄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라 그러면요, 어렵거나 먼데 있거나 특별한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자는 이 진리를 한 글자 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도를 설파했을 때 도를 듣고 못난 자들이 그게 무슨 도냐 라고 비우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만큼 평범하다는 얘기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 진리를 인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했거든요. 어질 인자 하나에 표현했는데, 인이 멀리 있느냐? 그렇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인이 어려운 것이냐? 쉬운 것이다. 인이 특별한 것이냐? 평범한 것이다.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인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죠.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실천하면은 내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평범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운이라는 글자를요, 한자로 써서 이걸 한번 분해를 해보면은 그게 답이 들어있습니다. 위쪽에는 군사군, 군대를 딴 군사군이 있고 밑에는 책받침이 있잖아요. 군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책받침은요, 명사로서는 길, 동사로서는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합쳐서 풀이해보면은 군대가 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 특성상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지요. 전선의 이동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닌다. 그래서 이게 옮길 운인 것입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보면은 손자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군대가 주둔지를 옮겨갈 적에 또는 진지를 옮겨갈 적에 살아남는, 승리하고 살아남는 생지가 있는가 하면은 몰살당하고 망하는, 패전하는 사지가 있다. 죽음의 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운이다. 그래서 옮길 운이 나중에 운수, 운명 이렇게 파생돼서 전이가 되어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운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이분처럼 운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명종 임금 때 토정 이지함 선생입니다. 토정빅을 아시잖아요. 이거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일찌감치 벼슬을 포기하고 저 마포나 루트에 그냥 흙으로 초가삼간 지어놓고 그 당호 집 이름을 토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정자라는 뜻이죠. 왜 이분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안 했느냐? 자기 그 장인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역적에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분이 워낙 운을 잘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장인어른도 피하라고 하니까 고집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죽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래를 잘 볼 줄 알죠. 또 자기 친구와 그 가족이 벼슬하다가 멸문지화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포기하고 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다가 왜 평생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봤자 이게 넓은 수가 없어요. 이 유통이 제대로 돼야 세계 잘 사는 나라 보면 유통업이 잘 돼 있습니다. 이걸 일찌감치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국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얼마나 백성이 가난했습니까? 구제해야 되겠다. 여기에 일생을 바치고 전국을 많이 떠돌아다닌 분입니다. 이분은 관상학에도 아주 대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 관상에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외모와 얼굴에는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죠. 어느 정도는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얼굴이 새카맣고 좀 쪼글쪼글 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쩐지 보면은 얼굴에 좋지 않은 살기가 묻어 있고요. 사기꾼은 어찌 보면은 그 눈도 보면은요. 사기꾼처럼 보여요. 요새 말하면 빅데이터를 모아버린다 이분이. 전국의 모든 사람 얼굴을 다 모아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미래를 유추하는데 아주 특별 재능이 있은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한 번은 이분의 유랑하는 중에 저 충청도 천안 땅에 묵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안 삼거리는요. 호남 쪽에서 영남 쪽에서 서울에 과거 보러 갈 적에 마주치는 곳입니다. 또 한양에서 내려가다가 영호랑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전국의 보따리 장사, 보부상들이 그곳에 만나고 헤어지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형 주막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요새 말하면은 5성급 호텔 정도, 뭐 객실을 한 50여 개씩 갖춘 이런 주막들이 절비했습니다. 마침 이분이 묵고 있는 그때에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남, 호남 선비들이 과거 보려고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다가 여기 토정 선생이 계신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모두 자기 과거 운세를 봐달라고 조릅니다. 어때? 이분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당연히 봐줬겠죠. 하나하나 운세를 다 짚어줍니다. 근데 이날 아주 특이한 유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경상도 대구 쪽에서 올라온 젊은 선비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 학문 수준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상 없고 참 부러움을 살 만한 외모인데 이 관상학적으로 토정이 볼 때는 불운한 요소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벼슬,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 운이 없는 건 그건 당연하고 앞으로 결혼했을 배필 운도 없고 자식을 낳아서 효도 받을 운도 없고 재물 운도 없고 사람들 간의 관계 운도 없고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정이 가감없이 그 선비한테 사실대로 말해 줬습니다. 자네는 낙방할 운이니 고생할 것 없이 그만 낙향하시게. 배필, 재물, 자식, 관계 기대할 운이 아무것도 없네. 일평생 죽기 살기로 고생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운일세.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떠나시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이 선비가 살아갈 희망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형설의 공을 이루었고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 보러 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러나 천하 토정 선생이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 짐을 꾸려서 주막을 나왔습니다. 자, 대문 밖에 나왔는데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이래서 한쪽으로 앉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땅을 내려다 보니까 개미 떼가 지금 이동을 하는데 개미 왕국 하나가 지금 옮겨가는 중인가 봅니다. 마침 선두개미가 자기 앞을 통과했고 그 뒤로 아주 작고 노릇스러운 개미 있잖아요. 줄을 쭉 서서 따라갑니다. 근데 저 앞쪽에 보니까 이 집 주막에서 버리는 허드렛물 버리는 하수구가 있다 이거죠. 근데 좀 특이한 구조로 생겼는데 커다란 나무통에 이 구정물이 모입니다. 이게 가득 차면은 쓱 기울어지면서 물을 쏟아요. 그리고 비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는 이런 제법 과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떼가 그 지나갈 때 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 왕국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자기가 가봤습니다.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개미가 오기 전에 자기가 쏟아버렸습니다. 이러고 다시 와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마침 토정 선생이 그때 밖에 나왔거든요. 개미들은 이 고마운 사실이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유유히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토정 선생이 힐끗 보고 자네 아직 안 가고 있는가? 예, 아직 못 갔습니다. 얼굴을 딱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 그새 선비의 관상이 싹 바뀌어 있는 거죠. 자기 예측이 아직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데 어째 이렇게 멘붕이 온 거죠, 요새 말하면은요. 그래서 혼란을 느낄 정도가 됐는데 그 선비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최고의 행운이겠던 고귀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정이 말했습니다. 자네 상경에서 과거 보시게 장원급제할 걸세. 아까 내가 잘못 본 것을 용서하시게나. 다만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당파 싸움에 절대 힘알지 않도록 자기 수신만 잘 관리하면은 영의정까지 무난하게 이룰 것일세. 배필운
자식 운, 재물 운, 부귀영화를 누릴 운, 관계 운, 전부 최고의 운세일세. 그나저나 요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는지 말 좀 해주게. 그래서 뭐 개미떼를 살려준 거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토정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개미떼를 생명을 살려준데도 운이 이렇게 바뀔 정도라면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구제했을 때 얼마나 하늘의 축복이 크겠는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선비는 장원급제했고 토정의 말씀대로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개미떼를 살려줘서 이 선비가 이렇게 관상이 바뀌고 운이 바뀌었다면은 나도 뭔가를 살려줌으로써 내 관상이 바뀌고 운이 바뀌게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자, 오늘 주제, 앞날의 운세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을 많이 베풀어서 행운을 개척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지금 살려줘서 제 운을 개척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3강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강을 기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